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수학 친구 이지연 선생님입니다. 2학년 1학기 학습 가이드 영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2학기 동안 뭐 배웠는지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 수학 공부 시작해볼까요? 우리 이번 학기에 배울 핵심 개념 단어들을 한번 쌤이 모아봤는데요. 보실래요?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아는 용어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처음 보는 용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개의 파트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학기의 대부분의 내용, 80%의 내용은 도형 파트이고요. 멋있게는 기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20%는 일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얘기 다루고 노는 확률 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몇 개에 불과하고 디테일하게 어떤 단원들이 있는지 한 단원 한 단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또 배우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요, 여기서만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단원에는요, 평행사변형 모르나요? 사다리꼴 모르나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이 얘기만 주제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학년 공부를 초반에 하다 보면 뭐야? 왜 또 배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살짝 쌤이 난이도 있게 좀 설명해 드릴까요? 잠시 심각한 대학교 수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쌤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는데요. 수학교육과에서는 수학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주로 공부하지만 교육학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교육학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걸쳐서 어떤 발달 단계를 거치는지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배우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뭐 지금 그 이론을 소개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이론의 과정 중에 무슨 길을 거쳐서 유아기 때는 어떤 길을 거쳐서 초등학교 시절의 나이쯤 되면 구체적 조작기에 도달하고 청소년 시절의 나이쯤 되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구체적이고 형식적이다 이런 말이 뭐냐 하면 구체적 조작기는 그냥 내가 뭔가 각도기 아니면 종이를 접어보는 거 뭔가 구체물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고 형식적 조작기는요 오직 머리로 논리로만 생각해서 뭔가를 해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아까 얘기했던 이등변 삼각형을 보시면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인 거 잘 알고 있고요. 밑에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는 그냥 밑에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네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그냥 간단히 각도기를 가지고 구체물을 가지고 재보거나 아니면 끝에 각을 찢어갖고 각이 똑같네 비교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 조작기라는 데 왔어요. 우리는 이제 청소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오직 머리로만 쟤네 둘이 똑같네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머리로 대충 보니까 둘이 똑같네. 그건 수학이 아니죠. 우리가 공부했던 수학의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삼각형의 합동도 있고요. 길이가 같을 때 뭐 어떤 여러 가지 수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수학에 또 기호 표현이 있잖아요. 수학의 언어들로 서술해 나가면서 논리를 쌓아서 저 두 각이 같음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학교 2학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내가 배웠던 게 왜 또 나오지? 이 부분에서의 핵심은 이등변 삼각형의 밑에 있는 각이 같아요. 평행사변형은 뭐 마주보는 각이 같고 변의 길이 같아요. 많은 성질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전에 왜 그런데? 이걸 설명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거. 왜에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1단원에서 완전히 새로 배우는 단어도 있을까요? 있죠. 여기 내심, 외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고등학교까지 가져가야 되는 필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삼각형에서만 존재하는 내심, 외심인데요. 삼각형이라는 친구는 아주 특별해요. 여러 가지 많은 도형 중에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쌤 찍고 있는 카메라도요. 지금 삼각대 위에 올려져 있고요. 에펠탑 같은 탑을 보시면요. 다 삼각형 구조들을 이루어서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식탁 어떤 카페나 식당 가면 식탁이 막 높이가 안 맞아서 한쪽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경험 있지 않나요? 집에서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럼 막 밑에 종이를 개어 넣거나 해서 튼튼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삼각으로 다리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각형은 무려 5개의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명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부르는데요. 5개의 중심 뭐뭐 있을까요? 그냥 한번 재미로 들어보세요. 외심, 내심, 방심, 수심,
무게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쌤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5개를 중학교 2학년 때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수학이 너무 어렵다, 수학 교육과정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 때마다 수학 개념이 늘 좀 빠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쉬워진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에서 3가지 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방심과 수심이 궁금한 친구도 있을 수 있죠. 뭐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쌤의 심화 강의 같은 데는 다 방심, 수심 다루고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심화 내용으로 가끔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교육 과정에서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만 공부하게 되는데, 외심과 내심이 잠시 뭔지 소개하자면,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에 뿅 원을 그려요. 밖에 꼭 접하게 해요. 이걸 외접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말 줄여보세요.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심은 뭘까요? 안에다가 접하게 원을 그려서 그 내접원의 중심을 찍으면 내심이다. 여기까지만 예고편으로 들려드릴게요. 삼각형을 넘어서 사각형으로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각형에서는요, 쌤이 여러분의 최종 목표를 잠시 한번 쫙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어때요? 여러분이 사각형이라는 일반적인 도형에서 정사각형까지 도달하는 이 여러 가지 사각형들의 관계를 단원 끝났을 때 큰 도화지 펴놓고 아무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싹 그려낼 수 있다면 이 단원은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형에서 정사각형까지 도달하는 기간 동안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도형이 바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제일 할 말도 많고 뭔가 성질들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데, 도대체 평행사변형은 왜 그렇게 길이가 같아? 왜 그렇게 각이 같아? 왜 그렇게 서로 2등분해? 요런 얘기들 뭐예요? 결국에 아까 1단원에서 얘기했던 왜라는 질문에 답해 나가면서 이 관계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 쌤은요, 우리 딸을 보고 있으면 우리 남편을 며칠 동안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랑 남편이랑 진짜 너무 닮아가지고요, 그냥 한 명만 보고 있어도 2명을 보고 있는 효과가 난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닮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쓰죠. 수학에서 뭔가 닮았다는 얘기를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어떤 두 도형이 닮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1학년 때 배웠던 합동이라는 녀석은 엄밀한 기준이 있어요.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완전히 둘이 잘라서 포개어져야지 니네 둘이 합동이야.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 요거였거든요. 근데 닮은 거는 조금 엄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쌤이 잠시 두 도형을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2가지 후보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니네는 닮았네 라고 수학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대충 다 삐죽삐죽 삼각형이니까 다 닮은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엄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번째는 닮았다 라고 얘기하고요, 첫 번째는 닮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에서 니네 둘이 닮았네 라는 엄밀한 기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2번을 보시면요, 똑같이 2배 되면 2배 되고 2배 되게 다 길이가 늘어났지만 1번은 중구난방이죠. 누구는 2배 됐고요, 누구는 3배 됐고요. 이러면 닮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이 닮았을 때는요, 일정한 비율로만 이렇게 늘려주면 각의 크기가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각의 크기가 똑같이 유지되었는지도 판단해서 닮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닮음을 다 공부하고 나면요, 드디어 삼각형의 심 하나, 무게중심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무게중심은 좀 되게 직관적이죠. 무게중심 줄여서 무심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게의 중심이에요. 삼각형을 하나 잘라서 어디를 들어 올려야 좀 기울어지지 않고 딱 평평하게 들어 올려지냐, 그 점이 어디냐인데 다 들어 올려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우리 공부한 닮음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하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분, 피타고라스 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자, 이분께서요, 엄청 유명한 수학적 성질을 어떻게 발견해내셨냐 하면 그냥
길을 걷다가요. 길 걷다가 이렇게 생긴 보도블럭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보도블럭을 보면 무슨 생각하나요? 별 생각 안 하지 않나요? 그냥 뭐 누구 만나러 가는 길 요 정도 생각하고, 뭐 좀 너무 패턴이 예쁘다 싶으면 좀 길이 예쁘게 생겼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께서는 저기 직각삼각형이 있네, 그런데 저 빗변의 길이랑 다른 두 변의 길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라는 이런 자연스럽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남다른 사람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발견하게 된 성질이 뭐냐 하면,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 각각 제곱해서 합친 것과 같다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성질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게 되신 겁니다. 이 성질이 뭐가 유용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 성질 덕분에 이제부터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중에 아무거나 두 변의 길이만 주어져도 무조건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형은 끝!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확률과 통계라는 수학의 한 파트가 있는데, 중1, 중3 때는 통계를 배워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주 스페셜하죠? 확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확률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로또 맞을 확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내일 비가 올 확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무슨 확률이 어떻게 돼야 그건 진짜 확률이 없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를 좀 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주머니에서 눈을 감고 하나 딱 꺼냈는데 하필이면 딱 빨간 공일 확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어떤 동전이 있어요. 뿅 하고 던졌더니 숫자 있는 부분이 나올 확률은요? 어떻게 되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주사위, 제일 많이 나와요, 확률에서. 주사위를 던졌어요. 던졌더니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전부예요. 되게 쉽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선생님들이 무한으로 어렵게 생성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동전 1개 던진 거 2개 던지게 할까? 동전 하나, 주사위 2개 던지게 할까? 주사위 2개 던지고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30 이상인 거 구해보라고 할까? 생각나는 대로 문제를 생성할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확 높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단원의 특징은 먼저 일단 재밌어요. 막 도형으로 머리 아팠다가 뭐 여러 가지 합동 조건 이런 거 얘기했다가 좀 힐링 타임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어도 문제를 선생님이 푸는 걸 봐도 쉽게 잘 이해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혼자 풀었을 때 갑자기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가 있어요. 왜냐? 너무 다양하게 여러 상황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많이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쌤이 다양한 문제들 확률 단원에서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2학년 2학기 수학을 다 훑어보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뭐 일상생활 얘기, 확률 얘기도 잠깐 했지만 결국에 전체 학기의 주제는 왜? 라는 한 단어로 기결될 것 같습니다. 2학년 수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왜? 라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쌤은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대학교에서도 엄청 수학 시험을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 가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문제에서 답 구하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맨날 증명하여라, 설명하여라, 왜 그런지 말하여라. 그래서 맨날 A4 용지 한 장으로 답을 해내는 이런 과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수학은 뭐지? 뭐 이런 현타가 오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수학은 여러 가지로 왜 그런지 설명하는 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 수학의 아름다움을 대학교 때 느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는요, 기억하세요? 도형의 넓이, 부피, 막 뿔의 건널비 이런 거 열심히 계산하면서 놀았고요. 또 3학년에는요, 아직 안 배웠지만 원 안에서 막 길이 잔뜩 구하고요. 또 직각삼각형의 길이랑 각 계산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2학년에서는 왜가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수학을 논리적으로 기호로 정리해보면 진짜 수학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우리 얇게 훑었으니 깊게 들어가 봐야겠죠? 2학년 2학기 수학도 쌤이 든든한 수학 친구가 되어서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엠베스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